안녕하세요. 이번 회차부터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우리말 문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어의 본질과 특성을 학습했는데요. 언어는 말이죠. 저도 지금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옆모습으로 본 발음기관 단면도가 나와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의 말소리는 목청, 여린 입천장, 센 입천장, 잇몸, 입술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말소리를 만드는 신체 부위를 발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2회차에서는 이렇듯 우리 인간이 말하는 우리 인간이 발음하는 말소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회차의 학습 목표는 첫째, 국어의 음소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국어의 운소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할 학습 내용은 첫째, 국어의 음소, 둘째, 국어의 운소입니다. 재미있는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 정답은 O입니다. 논농사 문화권인 필리핀의 이프가오족 언어에 20여 가지의 쌀 명칭이 있는 예에서 언어가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의 의미와 소리는 필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답은 X입니다. 언어의 의미와 소리의 결합이 필연적이라면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소리가 나라마다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와 소리는 자의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외국어는 따로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변하는 특성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서로 반대인 듯 보이는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없던 말이 생겨나거나 있던 말이 사라지는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국어에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문장에서 나무에 감이 열렸다 라는 문장을 보면 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감을 곰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무에 곰이 열렸다. 감과 곰의 차이는 아와 오라는 소리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와 오라는 소리가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나무에 감이 열렸다라고 하면 문장의 의미가 잘 통하는데 나무에 곰이 열렸다라고 하면 절대로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죠. 이처럼 아와 오라는 소리가 이 말의 뜻을 구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소리가 국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말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방금 전에 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소리를 음운이라고 하는데요. 음운에는 음소와 운소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말소리는 음소입니다. 음소와 운소의 앞글자를 따서 합친 말이 음운인데요. 음소는 자음과 모음처럼 잘 분리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분절은 분리된다는 뜻이죠. 운소는 음소와 다르게 소리의 길이 높낮이, 즉 잘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연속되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처럼 나눌 수 없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나눌 수 없는 소리를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비분절 음운이든 분절 음운이든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분절 음운과 분절 음운, 즉 운소와 음소를 합해서 음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분리된다고 했던 음운 가운데에서 자음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음은 목에서 나온 공기가 발음기관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장애를 받고 나온다는 말도 하는데요. 자, 인간이 발음을 하려면 목에서 바람이 나와야 합니다. 이 바람, 즉 목에서 나온 공기가 여러 발음기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목청, 여린 입천장, 센 입천장, 잇몸, 입술, 이와 같은 기관이 바로 발음기관입니다. 목에서 나온 공기가 목청에서 장애를 받으면 흐 같은 소리가 나고요. 목에서 나온 공기가 여린 입천장에서 장애를 받으면 크, 응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목에서 나온 공기가 센 입천장 쪽에서 장애를 받으면 츠와 같은 소리가 나고요. 목에서 나온 공기가 잇몸에서 장애를 받게 되면 르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목에서 나온 공기가 양 입술에서 장애를 받으면 무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처럼 목에서 나온 공기가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음과 짝이 되는 모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음은 자음과 다르게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아, 오, 우 이렇게 목에서부터 바로 나오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자음처럼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모음은 혀의 높낮이나 혀의 앞뒤 위치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혀의 높낮이가 높은 모음, 혀의 높낮이가 낮은 모음, 혀의 앞에서 나는 모음, 혀의 뒤에서 나는 모음, 이렇게 모음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는 모음엔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자, 이, 에와 같은 모음은 혀의 입천장을 기준으로 중간, 혀의 입천장의 중간 부분에 앞부분에 혀가 최고점의 높이가 닿아 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라고 했을 때 이 입모양은 이렇게 평평하죠. 그리고 입 안에서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혀의 입천장을 기준으로 앞부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음을 전설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앞전자, 혀설자를 써서 전설 모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으라는 모음을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혀의 입천장을 기준으로 중간 지점에서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으라고 발음을 할 때 이라고 발음할 땐 분명히 입천장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던 혀가 뒤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데요. 다음 내용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자동차 엔진 소리가 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도 있고요.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있고, 파도 소리도 있고, 비 내리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세 가지 소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소리입니다. 빗소리입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지금까지 들은 소리는 모두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발음기관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성과 음운이 있는데요. 음성과 음운은 모두 인간의 발음기관을 통해 말을 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말소리이고 의문은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말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노랫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노랫말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자, 지금 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건조한 제 음성과는 다르게 이제는 좀 간드러진 음성으로 부르는 이 노랫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노랫말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네. 자, 지금까지 들은 이 음성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죠? 저는 건조한 음성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노래를 보면 어떤 음성은 굉장히 간드러지고 또 어떤 음성은 굉장히 부드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발음기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다 다릅니다. 말을 발음할 때 어떤 사람은 간드러진 목소리로 마, 어떤 사람은 건조한 목소리로 마,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간드러지든 부드럽든 건조하든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문입니다. 구체적이고 제각기 다른 물리적인 말소리가 의문이라면 이 개각기 다른 소리에서 공통적인 소리, 간드러진 목소리든 부드러운 목소리든 건조한 목소리든 말을 발음하기 위해서 양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무 그리고 아 입을 벌려서 아라고 발음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소리를 이제 음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서 공통되는 요소를 뽑은 소리, 뽑을 추자를 써서 추상적인 소리, 음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풀을 보시면 우와 리을은 똑같이 있는데 비읍과 피읍이 다르고 이 다른 소리 때문에 뜻까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과 곰에서는 기역과 미음은 똑같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아와 오 때문에 뜻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브, 푸와 같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하고요. 아, 오와 같이 목구멍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음과 모음은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이 분절 음운만을 묶어서 음소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어의 음소 체계에는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자음 체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발음기관 단면도를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발음기관을 옆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엑스레이로 이렇게 인간의 발음기관을 찍게 되면 단면도가 다 보이게 됩니다. 자, 입술에서 나오는 브, 프, 뿌, 무 소리가 있고요. 잇몸에서 나오는 드, 트, 트, 스, 스, 느르 소리가 있고요. 센 입천장에서 나는 즈, 츠, 쯔 소리가 있고요.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그,
크, 끄, 응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청에서 나는 흐 소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이 자음을 이제 자음 방법, 그러니까 소리 내는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인간의 발음기관 단면도를 통해서 본 것은 소리 나는 위치,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를 보신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 자음을 어떻게 소리 내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그 소리를 목구멍에서, 목에서 나온 공기를 닫았다가 터뜨려서 나는 것과 그리고 그 공기의 흐름을 입술 사이에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서 공기의 통로를 좁혀서 마찰시켜서 내는 방법, 그리고 터뜨리거나 마찰시키거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내는 소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맨 첫 번째로 파열음입니다. 파열음은 목에서 나온 공기를 순간적으로 닫았다가 터뜨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파열, 터뜨린다고 해서 파열음이라고 하는데요. 공기, 이 목에서 나온 공기를 두 입술에서 터뜨리면 브 소리가 됩니다. 두 입술에서 터뜨리면서 좀 더 강하게 성대를 긴장시켜서 발음하면 뿌이고요. 목에서 좀 바람을 많이 내뿜어서 발음하면 푸가 됩니다. 그래서 브, 파열음 중에서도 평범한 소리라고 해서 평음, 예사소리, 뿌는 파열음 중에서도 성대를 긴장시키는 끈적끈적한 소리라고 해서 경음, 된소리, 그리고 바람을 좀 많이 내뿜는 소리 푸는 격음, 바람이 심할다 해서 심할 격자를 써서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자, 발음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요. 드뜨트는 윗잇몸에 혀끝이 닿아서 납니다. 드, 트, 뜨. 공기를 파열시키는 건 똑같은데 발음되는 위치가 다르죠. 크, 끄, 크는 파열되는 건 똑같습니다. 목에서 나온 공기를 순간적으로 터뜨리는 건 같은데요. 혀 뒤가 여린 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입니다. 크, 크, 끄. 다음으로 파찰음이 있습니다. 파찰음은 터뜨리는 것과 마찰시키는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혓바닥이 센 입천장에 닿으면 즈 소리가 나는데요. 이 즈는 터뜨리면서 마찰도 시키는 소리입니다. 공기가 나가는 통로를 좁혀서 비비면서 내는 소리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성대를 긴장시켜서 내면 쯔 소리가 되고요. 목에서 바람을 많이 내뿜으면 츠 소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찰음이 있는데요. 이 마찰음은 파열시키는 소리가 아니라 목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통로를 막아서 비비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스라는 소리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 혀끝을 윗잇몸에 붙이긴 하는데요. 이제 완전히 붙이진 않고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서 공기를 비비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성대를 좀 긴장시키면 스 이런 소리가 되고요. 워낙 바람이 많이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센 소리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서 마찰을 시키는 게 아니고 목구멍에서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바로 목구멍에서 통로를 좁혀서 소리 내면 흐 소리가 됩니다. 이 흐 소리는 따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없고 예사소리 하나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청소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소리와 다르게 이제 비음과 유음이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자, 미음, 니은, 이응입니다. 제가 코를 막고 이 자음을 발음해 보겠습니다. 느, 응. 자, 뭔가 소리가 잘 안 나죠? 제가 지금 왜 코를 막고 소리를 냈냐면 여기에 나온 은, 응 이와 같은 소리가 코로 바람을 통과시켜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을 코 밑에 대면 할 때마다 코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코로 바람을 통과시키는 소리라고 해서 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 빗자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음이 있는데요. 이 유음은 르, 을 이렇게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자음을 이렇게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생각하면서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들이 어떻게 나는가 발음기관의 원리를 따져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발음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음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원리로 발음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자음 체계를 고려할 때 다음 의문들이 지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앞에서 봤던 자음들이 나와 있네요. 브, 드, 그, 브, 드, 그. 제가 지금 발음을 어떻게 했나요? 목에서 나온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발음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하고요. 평범한 소리, 예사소리라고도 하지요. 한자로는 평음이라고 합니다. 2번 브, 뿌, 프. 자, 제 입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브, 뿌, 프. 어디에서 소리가 나나요? 입술에서 나죠. 그리고 1번과 마찬가지로 목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좋은 방법은 파열음, 좋은 위치는 입술 소리, 즉 순음이 되겠습니다.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이라고 합니다. 3번 미음, 니은, 이음, 은, 응 소리입니다. 은, 응. 제가 이 소리를 발음할 때 코를 막았었는데요. 은, 응 하고 발음할 때마다 코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즉 이 소리들은 코로 바람을 통과시켜서 내는 소리입니다. 코 빗자를 써서 비음이라고 하지요. 좋은 방법상으로 공통점이 있네요. 4번 그, 끄, 크, 응. 그, 끄, 크, 응. 자, 이 소리는 발음되는 위치가 같습니다. 어떻게 나는 소리냐면 혓바닥을 여린 입천장 쪽에 접근시켜서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좋은 위치가 연구개음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은 다릅니다. 그, 끄, 크는 파열시켜서 내는 소리고요. 응은 코로 바람을 통과시켜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자음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모음을 살펴볼 차례네요. 자, 모음은요. 자, 이 그림은 인간의 옆모습을 엑스레이로 찍은 것인데 물론 정확한 엑스레이 사진은 아니고요. 이제 인간의 옆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림으로. 자, 지금 혀가 나와 있는데요. 모음은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혀의 위치와 높낮이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음에는 이와 같은 소리들이 있는데요. 자, 굉장히 많은 모음들이 있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에. 이것을 발음할 때 우리의 혀가 혀의 입천장을 기준으로 여기가 중간이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존재합니다. 이, 에. 그래서 앞전자를 써서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요. 아. 자, 여러분이 잘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혀라는 게 어디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발음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인간이 아를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어떤가를 살펴본 건데요. 혀의 위치가 이, 에를 발음할 때보다는 뒤로 갑니다. 그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 혀의 입천장을 기준으로 중간 지점일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혀의 앞에 아닌 뒤에 있다. 그래서 후설 모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뒤우자, 혀설자를 쓰죠. 그리고 이라고 발음하는 상태에서 하고 입술만 동그랗게 발음하면 이 모음이 되고요. 에라고 발음한 상태에서 입술만 동그랗게 이렇게 발음하면 이 모음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에를 발음하는 위치에서 혀의 높이를 낮게 하면 입술을 좀 더 벌려서 즉 혀의 높이가 낮은 저 모음이 됩니다. 그리고 을을 발음하는 상태에서 입술만 동그랗게 하면 우 모음이 되고요. 또 어를 발음하는 상태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하면 오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를 발음하는 입모양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는요. 어를 발음할 때보다는 입술이 더 커집니다. 자, 입술을 더 벌리면, 입을 크게 벌리면 혀의 높이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혀의 높이가 낮은 모음이라고 해서 이제 저모음이라고 아를 부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모음 체계인데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간의 발음기관 그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다시피 이는 혀의 높이가 높습니다. 입이 별로 벌려지지 않죠. 입이 크게 벌려지지 않으면 혀가 높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혀의 높이가 좀 중간 정도에 있으면
그리고 혀의 높이가 좀 아주 낮으면 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입술만 동그랗게 모으면 우, 즉 입술이 동그랗다 해서 원순, 그리고 중모음 에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하면 왜가 됩니다. 왜. 그리고 으라는 모음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하면 우, 어라는 평순 모음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하면 오, 그리고 아, 그냥 입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평평하지요. 동그랗지 않게. 그래서 아는 평순 모음이 됩니다. 아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혀의 입천장을 기준으로 중간에서 뒷부분에 있는 모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음 체계를 배웠는데요. 모음에는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있습니다. 이중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인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이중모음은 이와 같은 모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모음을 발음할 때 입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 여, 요, 예, 의. 제 입모양이 어땠나요? 예, 처음과 나중이 변했죠. 이런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자, 단모음은 무엇일까요? 이중모음과 다르게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서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지 않는 모음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음 가운데 몇 가지를 발음하겠습니다. 아, 에, 으, 어. 어땠나요? 제 입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았죠? 이런 모음이 단모음입니다. 이 중에서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자, 다음의 설명에 따라 국어의 모음을 발음해보고 발음기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봅시다. 국어의 단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서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지 않는 모음을 말합니다. 이야, 야. 분명히 이 모음은 처음과 나중의 입모양이 변합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음이 단모음인데요. 국어의 단모음에는 이와 같은 모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 에, 어, 에, 오, 이 모음이 단모음이라는 사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자, 왜, 위, 요즘에 이 왜, 위는 거의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모음으로 발음하려면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하는데 왜, 위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 다른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외국을 외국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노년층에서는 아직 우리가 요즘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이 모음을 라고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단모음표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표준발음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은 단모음 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이중모음 왜, 위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설명에 따라 국어의 모음을 발음해보고 발음기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을을 차례로 발음해보고 혀의 전후 위치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이를 발음할 때는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입안의 앞쪽, 즉 센 입천장 부근에 위치합니다. 반면 을을 발음할 때에는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입안의 뒤쪽, 즉 여린 입천장 부분에 위치합니다. 자, 조금씩 혀의 위치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와 오를 차례로 발음해보고 입술의 모양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어를 발음할 때는 입술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오를 발음할 때는 오. 입술이 둥글게 오므려진 모양이 됩니다. 아를 차례로 발음해보고 입이 벌려지는 정도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아. 발음하면서 입 모양이 점점 커지죠. 입이 크게 벌려지고 있습니다. 입이 크게 벌려진다는 것은 혀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는 뜻인데요.
아로 가면서 입이 벌려지는 정도가 커지고 이것은 혀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어의 운소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의문은 음소와 운소의 앞글자를 따서 합친 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음소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소리의 길이, 높낮이와 같이 잘 분리할 수 없는 의문인 운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운소는 음소처럼 자세히 탐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소만으로도 의문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문은 원래 음소와 운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운소에 대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은 말, 미음, 리을, 똑같은 음은 3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말 하면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말 하고 짧게 발음하면 동물, 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소리의 길이는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길이도 의문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운소가 됩니다. 자, 국어의 운소에는 소리의 길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호로 긴 소리를 표시하고요. 이러한 기호가 없으면 짧은 소리인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실 때 단어 옆에 표시되어 있는 음장 기호에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소에는 억양이 있습니다. 억양은 문장 차원의 높낮이를 말하는데요. 지금 공부해 똑같은 문장이 억양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 공부해 이 말은 사실을 전달하는 평서문이죠. 그런데 지금 공부해? 라고 끝을 올려 발음하면 물어보는 의문문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공부해 라는 억양은 하강조이고요. 지금 공부해 라고 끝을 올려서 발음하는 것은 상승조에 해당합니다. 국어의 음장에 유의해서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봅시다. 자, 글이 나와 있는데요. 밑줄 친 말을 긴 소리와 짧은 소리로 구별해 봅시다. 자, 쌀을 세는 단위로 쓰인 말, 쌀 10마를, 쌀 5마를, 그리고 동물인 말, 말에 싣고, 말에서 내려 이와 같은 말은 짧게 발음하고요. 말하다의 말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할 때 말은 길게 발음합니다. 긴 소리로 발음되는 말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언어, 즉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를 의미하는 뜻이 됩니다. 요즘은 사실 음장에 그렇게 신경 써서 발음하지 않는데요. 엄연히 국어의 의문으로서 음장을 구별해서 발음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화에서 억양의 차이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기역, 니은을 보시면요. 자, 똑같은 문장이죠. 그런데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장 끝을 높게 발음하면, 즉, 밥 먹었어? 지금 밖에 비가 와? 라고 발음하면 의문문이 되고요. 밥 먹었어? 지금 밖에 비가 와? 라고 낮게 발음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평서문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불과 물에서 뜻을 구별하는 자음은 비읍과 미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자음은 19개입니다. 자음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님과 남에서 뜻을 구별하는 모음은 이와 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모음은 21개입니다. 이 중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입모양이 같은 단모음은 위표와 같이 10개입니다.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와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입모양이 다른 이중모음은 11개입니다.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이중모음, 반모음 오, 우가 있는 이중모음, 반모음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이중모음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의 뜻을 구별하는 데는 소리의 길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리의 길이는 모음의 길이와 같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긴 소리는 첫째 음절에서만 길게 나고 첫째 음절에 오지 않을 때에는 짧은 소리로 발음됩니다. 네, 국어의 비본절 의문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알아봅시다. 국어의 비본절 의문은 방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경상도 방언에는 고조, 저조, 상승조와 같이 소리의 높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와 억양의 차이점은 성조는 단어 차원의 높낮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대구 여성의 발음을 들어봅시다. 대구에서 23년 산 여자입니다.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다 다른데요? 똑같은 이인데 음소로는 분명히 똑같은 이죠. 근데 2의 2승, 2의 2승 이렇게 성조를 통해서 구별해서 발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조가 알파벳 2 그리고 숫자 2라는 뜻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성조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와 애를 실제로 발음해보고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요즘은 사람들이 애와 애를 구별해서 발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발음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애와 애를 과연 구별해서 들으실 수 있는지 잘 확신이 안 가는데요. 자, 애와 애를 차이나게 발음하는 방법은 애는 중모음이고 애는 저모음입니다. 애는 혀의 높이가 중간쯤에 있고요. 애는 혀의 높이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발음한 상태에서 혀를 더 낮추고 입을 더 벌리면 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 메뉴판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맞춤법상으로 김치찌개 할 때 이가 맞습니다. 근데 요즘 식당에 가면 어이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이와 아이를 발음상으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아이까지 어이로 발음하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법으로도 어이를 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긴 소리와 짧은 소리에 의해서 말의 뜻이 구별되는 예를 더 찾아볼까요? 눈. 자, 사람의 눈이죠. 그리고 눈. 자, 역시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뜻이 다릅니다. 자, 분명히 의문은 똑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발음할까요? 네. 사람의 눈은 짧게 발음하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발음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옆에는 길게 발음하라는 발음 기호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심화하는 학습을 해봅시다. 수능 기출문제인데요. 굽이라는 단어를 그, 우, 브, 이로 발음할 때 자음의 조음 위치를 그림 1에서 모음을 발음할 때의 발음기관의 모습을 그림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왼쪽이 그림 1이고요. 오른쪽이 그림 2인데요. 자, 그를 발음할 때 혀의 뒷부분이 여린 입천장에 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못 느낀다고 하시더라도 엑스레이로 인간이 그를 발음할 때의 모습을 보면 혀의 뒷부분이 여린 입천장에 닿아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발음할 때 발음기관의 위치는 9번이 되겠네요. 자, 우를 볼까요? 자, 우를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혀의 입천장을 기준으로 중간 지점에서 뒷부분에 존재합니다. 자, 혀의 입천장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뒷부분에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A에 해당하는 것이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혀의 입천장을 기준으로 중간 지점이 아니라 뒷부분에 위치한다. 우. 아시겠죠? 자, 브를 발음할 때는 두 입술에서 소리가 나지요. 그래서 그림 1에서 찾으면 5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발음할 때는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혀의 입천장의 앞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 되냐 하면 C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4번이 됩니다.